여러분 연명대출이 지금 시한폭탄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분석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이게 연명대출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이거 정부가 만기 연장 대출 해준 게 이게 연명대출이에요. 지난 3월에 대부분의 어떤 기업, 그죠? 자영업자 여기에 이자까지 원금은 당연하고 이자까지 상한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 금액이 보세요, 여러분. 56조 8천억 원이 됩니다. 시중은행이 39조나 되고요. 정책금융이 17조나 되고요. 제2금융권이 8천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이 연명대출이 시한폭탄이 된다는 말은 어디서 예측을 할 수 있나 하면요, 카드사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태? 카드사 사태 때를 돌아가 보면 와, 이 연명대출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 사태 기억나시죠? 2003년 2004년 때 아주 난리가 났던 게 카드 사태입니다. 그 카드 사태 때 보시는 것처럼 대환대출이라고 했었어요. 대환대출. 대환대출이 뭔가 하면요,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니까 이게 연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듯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는데 빚을 대출해 준 거잖아요. 빚을. 지금하고 다른 게 한 개도 없어요. 연명 대출해 주는 거나 대환 대출해 주는 거나 이게 다른 게 한 개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그 당시 해줬는 거 있잖아요. 카드사 때 난리가 나고 했을 때요, 겨우 9조가 좀 넘습니다. 9조. 그러면서 LG카드가 그야말로 박살났었죠. 박살났었습니다. 지금은 뭐 엉뚱하게 가 있죠. LG카드가 NH카드로 가 있나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이렇게 도표가 보이는데요, 이게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2003년 앞에 보면 연체율이 별로 안 늘어나요. 표면적으로 이게 대환대출이 돼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정상대출처럼 보이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게 정상대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3년 초만 하더라도 뭐 대환대출이 있어서 그런지 2002년 말 돼봤자 겨우 11.6%, 대환대출 연체율까지 포함을 해도 11.6%, 연체율을 포함하니까 11.6%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환대출을 포함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연체율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003년에 32.1%까지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이게 대출 연체율이 32.1%면 그거는 버블이자 그거는 꺼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었고 전업신용카드사들 그야말로 박살났어요. 9조 원의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대표적인 가계대출 실패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대환대출을 했는데 나한테는 대출이 연체가 똑같은 거야. 사실은 빌려서 연체를 갚으니까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자꾸 빌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점점 더 많이 빌려야 돼. 더 많이 빌리는 게 쌓이다가 2003년에 뻥 하고 터진 거죠. 2003년에. 이게 길이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2002년 12월 말하고요, 2003년 이게 뭐 얼마예요? 말까지 1년이 채 안 걸렸어. 1년 만에 뻥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2004년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1년도 안 걸렸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대출하는 거, 지금 대출하는 게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금액이 굉장히 크죠. 56조 8천억 원입니다. 예, 카드 사태 때 고작 9조예요. 9조. 지금은 56조 8천억 원이에요. 시중은행만 39조고요. 정책금융이 17조고요. 제2금융이 8천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밀려가고 있어요. 밀려가고 있어요. 9월에 만기가 끝나요. 9월에 만기가 끝나는데 예, 또 대출을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은행들은 뭐라고 하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자 상환은 하게 하라. 이자 상환.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은행이 파악할 수가 없다. 이자까지 못 내면 한계 기업이니까 한계 기업은 대출시키는 게 맞다. 지금 은행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안고 가서는 안 된다. 부실 폭탄을 짊어지고 가는 형국이다. 시한폭탄을 들고 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지금 은행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신규 대출이 또 엄청나요. 신규 대출이. 이거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신규 대출해 준 것이요. 57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시중은행이 30조 2천억 원이고요. 정책금융이 26조 9천억 원이고요. 제2금융권이 470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터지면 114조입니다. 114조. 이게 6개월 단위로 가면서 6개월 단위로 이게 계속 늘어나겠죠. 6개월 되면 56조 8천억 원이 만기 연장이 돌아와 또 연장시킨다고요? 그건 연장시킨다고 쳐요. 또 6개월 지나면 이제 신규 대출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폭탄 돌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예. 결국은 정부가 만기를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연체율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연체율이 무더기로 있다. 폭탄처럼 있다. 예. 대환대출, 카드사가 대환대출,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받은 걸 여기다 포함 딱 시키니까 30%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한번 터지면 감당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한번 터지면. 지금 이 자체가 정보의 왜곡이 일어난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왜냐하면 한계 기업을 알아보고 한계 자영업자도 알아봐야 되거든요. 좀비 기업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대출을 줄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제 9월에 만기가 연장이 되느냐 되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연장을 하는 것보다가 이자라도 갚게 해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끔 지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카드 사태 이전에 대환대출이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금융당국에서 카드사는 그렇게 대출해 줬거든 사실은요. 그렇게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해왔거든. 금융당국이 미리 알았다면 카드 사태까지 안 가서도 막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조밖에 안 돼요. 9조요. 지금 114조입니다. 114조. 그 크기나 힘은 감당이 안 될 만큼 크다는 거 지금 알아야 되는데 금융당국이 사실 펀드 사기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제대로 감독을 못해요.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도대체 뭘 감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게요. 이게 펀드 만드는 애들하고 짝짝꿍이 돼갖고요. 돈 사기쳐 먹었는 게 이게 금융감독원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막말로 하긴 했지만 진짜 못되는 사람들이죠. 진짜 못되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본들 얼마나 안 하겠습니까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